시작에 앞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카트. 토트넘에 새롭게 합류한 우측 윙백 페드로 포르가 실제로 한 말이다. 심지어 한국어로 말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트넘이 포르투갈의 윙백 페드로 포로 영입에 성공했다. 디아레알로부터 단주말에 임대 영입해온 데 이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의 두 번째 영입이다. 포로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던 우측 윙백이다. 포르투갈 1부 리그 스포르팅 소속의 윙백인 포로는 수준급 수비력과 함께 공격적인 재능도 뛰어난 만능형 윙백으로 인정받는 선수이다. 포로는 이미 일찌감치 잠재력을 인정받고 2019년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도 했지만 카일 워커, 주안 칸셀루, 벤자민 맨디, 올레산드로 진첸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자들에게 밀려 스포르팅으로 이적하였고 그곳에서 실력을 만개한 선수이다. 동 포지션인 에메르송 도어티 등 선수들 외에도 반대편 윙백인 페리시치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왔던 토트넘이기에 후반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 가장 적합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이적 시장 초반에는 두 구단 간의 금액적인 견해차가 커서 협상이 결렬되는 듯 보였지만 이적 시장 막판 토트넘이 포로의 바이아웃 금액인 4,500만 유로, 우리 돈 약 600억 원의 지불 의사를 밝히며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스포르팅 회장도 포로가 토트넘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포로 본인 또한 지난 28일 홈 경기 직후 팬들을 향해 작별 인사까지 하며 이적은 기정사실로 보였다. 하지만 이적 시장 막판 두 구단 간의 계약이 틀어졌다. 포르투갈 매체는 이 상황에 대해 토트넘이 바이아웃 기한을 넘겨서 제안했다라며 포로의 바이아웃은 겨울 이적 시장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15일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것이 그 설명이다. 다시 말해 첫 15일 이전에 바이아웃을 제한할 경우 바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15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바이아웃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스포르팅 구단은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막판에 제안을 거절한 걸로 보인다. 이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 약속을 어긴 스포르팅이 너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토트넘의 회장인 레비가 여태 이적 시장에서 해왔던 행보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게 다 레비의 업보라며 속 시원해하고 있을 것이다. 레비 회장은 이적 시장에서 본인의 선수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타 팀의 선수는 최대한 저렴하게 사오는 협상 스킬로 악명 높다. 실제로 선수 판매 자금으로 대부분의 영입 자금을 충당하며 추가 지출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단을 운영하는데 현재 토트넘의 주장인 골키퍼이고 유리스 영입에 관한 협상을 했던 리옹 회장은 25년간 리옹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레비와의 협상을 꼽았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인 전설 퍼거슨은 2013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베르바토프 영입 순간을 회상하며 당시 협상은 엉덩이 질환보다 더 고통스러웠다하며 레비 회장과 협상이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메뉴는 이후 토트넘과의 거래를 기피하며 2008년 베르바토프 이적 이후로는 토트넘과 그 어떠한 이적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럽 축구 시장에서 짠돌이로 소문난 레비 회장은 이번 포로 이적 협상에서도 처음부터 바이아웃을 지르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이 같은 일을 자초한 것이다. 이후 토트넘은 결국 꼭 필요한 자원이었던 포로였기에 어쩔 수 없이 스포르팅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결국 포로 영입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토트넘으로 향하게 된 페드로 포로는 스포르팅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 같은 조에 속해 이미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는데 마침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왼쪽 공격수, 포로는 스포르팅의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하여 1대1 맞대결을 펼쳤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양팀 최다인 4개의 슈팅 그중 3개를 유효슈팅으로 기록하며 포로의 수비를 가볍게 뿌리치고 여러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의 실력에 반해버린 포로는 바로 소니에게 달려가 유니폼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먼저 교환을 약속한 팀 동료인 가나의 공격수 파타우 이사쿠 선수. 소니의 유니폼을 한 발 먼저 차지했던 일도 있었다. 이날 이후로 포로는 당시 경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대로 소니를 뽑기도 하는 등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 번 표하기도 했다. 포로는 사실 이미 한국인 선수와 한 팀에서 뛴 적이 있다. 지난 2019년 스페인의 지로나 FC 소속이었던 페드로 포로는 당시 같은 팀 소속이던 대한민국 대표팀 백승호 선수와 한 팀에서 뛰었다. 그저 한 명의 팀메이트를 넘어서 당시 백승호 선수의 절친으로 모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포로는 백승호 선수가 알려준 한국어 존맛탱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채 지읒같애라고 발음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모르는 외국어를 발음하다가 나온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이긴 했지만, 실제로 포로는 작은 체격과는 다르게 엄청난 투쟁심을 바탕으로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다. 그리고 소니에 대한 애정을 가진 포로는 당시 자신을 상대로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보여주던 소니가 현재는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잃은 부분에 대해 의아할 것이며, 소니의 폼 하락 이유가 같은 동 포지션의 윙백인 페리시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포로 입장에서 이건 큰 기회라는 생각으로 경쟁에 임할 것이 분명하다. 새로 이적한 팀인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기 위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동기부여가 충분한 상태인데다가 이미 빅클럽에서 주전 경쟁 실패를 경험해 보기도 했으며, 만약 주전 경쟁 성공 시 전설적인 공격수 소니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포지션에 기용될 수 있다면 페리시치를 넘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전투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쉽게 말해 페리시치와 포지션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페드로 포로 선수의 주전 경쟁 승리를 위한 페리시치 습격이 꼭 성공하여 토트넘의 새로운 후방 측면 날개이자 소니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길 바라보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추천 영상에도 흥미로운 영상들이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